대한민국의 많은 중년 남성분들께서 전립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전립선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이 왜 자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60세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에서 나타날 만큼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의 하나로 보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점점 자라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요도를 누르게 되고 그 압박으로 인해서 소변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불편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전립선은 왜 자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가 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언제까지 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자, 시작부터 겁나는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전립선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대증이 생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과 그 유도체인 DHT라는 물질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폐경이 없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점점 자라는 속도가 줄 수는 있어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전립선은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자라줘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게 커지도록 만들어 놨겠죠. 지난 영상에서 전립선의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분의 1을 만들고 그걸 빵 발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는 큰 게 좋겠죠. 그래야 더 많은 정액을 만들고 강하게 사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립선 액 속의 아연 성분은 남성의 비뇨기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여성의 몸에서 정자의 생존을 돕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전립선의 성장이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수준까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키처럼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말아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 전립선의 성장이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이 자라나서 요도를 눌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시점은 보통 50세에서 60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오늘날처럼 큰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쫙 늘었죠. 그렇게 수명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또한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은 비교적 저지방이었죠. 그런데 점점 기름진 식단이 보편화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은 더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남성이 노년기의 상당 기간 동안을 전립선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전립선의 성장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그리고 비만 같은 생활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들을 한꺼번에 겪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질환군이 있는데요. 이런 군의 질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여러 개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전립선도 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 호르몬은 그 자체로도 전립선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것보다 6배나 힘이 강한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DHT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전립선을 성장하게 하지만 젊은 남성에게서는 생식기 발달을 유도합니다. 전립선을 적절한 크기로 성장시키고 정낭을 발달시켜서 많은 정액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런데 DHT에 하는 일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는 털, 채모가 많게 만들고요. 두정부에서는 머리털을 빠지게 하는 남성 탈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에게서 성장을 억제하려면 DHT를 만들어내는 5알파 환원 효소가 제1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DHT는 탈모도 일으키니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탈모 치료제로도 처방될 수 있는 거죠. 젊을 때는 DHT가 생식기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20세 이하에서 탈모약을 쓰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립선약이나 탈모약을 먹는 분들 중에서 정액량이 줄어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삼촌께서 전립선 비대증을 겪었다. 그럴 때는 본인도 나도 전립선이 빨리 자라는 체질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족성 질환의 경향은 전립선 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집안의 어른 중에서 심각하게 자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으로 수술받은 분이 계시다면 40대부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진료, 검진을 규칙적으로 이어나가길 권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30세 이상에서 PSA라는 전립선 암 검사를 할 때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보험이 되도록 보험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 같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보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전립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큰 사람만 뽑아서 이민을 가신 게 아니라면 식생활이 전립선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서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남성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호르몬 불균형은 전립선 세포 증식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만들죠. 또한 비만으로 인한 지방세포 증식은 염증 유발 물질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지속되는 종류의 염증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포 증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전립선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전립선은 골반 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의 상태는 초음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는 나이에 배뇨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집안 어른들 중에서 전립선 앓은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40대부터 규칙적으로 PSA 전립선 암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습니다. 전립선은 기름진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특히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전립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호르몬 불균형을 막고 지방세포에 의한 염증이나 여성 호르몬 상승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은 왜 계속 자라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립선의 성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대인의 수명 연장,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편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지혁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